오늘은 지하철 역사가 세 곳이 생길 곳 예정인 곳에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지하철 역사 세 곳이 생길 곳 인근에 분양하게 될 아파트의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크. 오늘의 주제는 세계의 전철, 광교산 더샵 퍼스트파크는 어떨까? 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광교산 더샵 퍼스트파크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의견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 보면은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에 입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용성이라고 해서 수원과 용인, 성남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이 지역들이 이제 인기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대수를 보시면 666세대예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작다는 게 단점적으로 보여지고요.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475세대의 분양 물량이 이제 분양되게 될 예정입니다. 타입 같은 경우에는 36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로 중소형 규모로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그럼 입지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보시면은 신수원선이라고 하는 노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신분당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타를 통과했죠. 그래서 이 교통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입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초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중학교도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광교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광교 저수지가 이렇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친환경적인 요소가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인근 거리에 이런 자연 친화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1km 이 안에 이제 홈플러스라든가 뭐 CGV 그리고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편의시설들이 이미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입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교통적인 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적인 여건을 본다면 우선 여기가 수원역입니다. 수원역. 그리고 대상 해당 분양 물건지가 여기죠. 여기가 이제 더샵 퍼스트파크의 위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실 것은 첫 번째로 호매실에서부터 광교로 이어지는 9.7km의 이 신분당선이 지금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2023년에 이제 착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4개의 역사가 호매실부터 광교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샵 퍼스트파크 인근에 수성중 사거리라고 하는 역사가 생길 예정입니다. 1km 안에 이 역사가 있습니다. 도보권으로는 다소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역사가 생기게 되고 이 역사가 생기게 된다면 이제 판교를 지나서 강남까지 이 주요 업무 시설들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분당선이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를 보신다면 이렇게 인덕원부터 동탄까지 연결이 되는 이 신수원선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신수원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1년 내년이죠. 내년에 착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신수원선 같은 경우에는 광교를 지나서 용인을 지나서 동탄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이 인근에 이제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샵 퍼스트파크의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도보권에는 다소 멀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인근에 역사가 2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 1호선 트램이 생기는데요. 이 트램 같은 경우도 2021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지금 국토부의 승인이 이미 떨어진 상태고요. 수원역에서부터 이렇게 수성중을 지나서 이렇게 연결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역사까지 생긴다면은 이 퍼스트파크 인근에 3개의 역사가 생기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역사 3개가 하나도 없는 상태죠.
하지만은 향후에 이렇게 세 개의 역사가 생길 수 있는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가 광교산 더샵 퍼스트파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원역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현재 개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화서역 일대의 아파트가 10억 클럽을 넘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화서역의 아파트가 무슨 10억이냐, 수원의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수원역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역사를 봤을 때 KTX, GTX, 수인선, 분당선, 그리고 국철 1호선, 그리고 수원 1호선 트램까지 한다면 6개의 역사가 생길 예정이에요. 완성될 예정입니다. 6개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원 지역에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정남향이고요. 정남향으로 이렇게 동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향의 구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서 보시면 이제 더샤필드라고 해서 이 중앙 정가운데에 공원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고요. 그리고 수생 비오톱이라고 해서 석가산 형식으로 만들 것 같아요. 여기가 수생 비오톱이라고 하는 천이 흐르는 곳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테마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두 곳에 테마 놀이터가 생길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평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는 두 개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평면도 두 개를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더샵 퍼스트파크의 59A형하고 그리고 영통 자이의 59형입니다. 평면도를 보시기에 여러분이 보실 땐 어떤가요? 우선 더샵 퍼스트파크를 본다면 3베이에 방이 3개입니다. 방이 3개이고 그리고 욕실이 2개예요. 보편적인데 우선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안방에 드레스룸이 없습니다. 드레스룸이 없고 그리고 파우더룸이 없어요. 화장할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이제 전형적인 3베이 형식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반면에 이제 영통 자이 같은 경우를 본다면 제가 영통 자이의 구조는 굉장히 상당히 잘 뽑았다고 보여졌는데요. 영통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베이로 돼 있고 이게 똑같은 5구형인데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파우더룸까지 있고 팬트리 공간이 없는 것은 단점이지만 굉장히 영통 자이하고 비교했을 때의 평면도는 영통 자이가 압승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72A형의 평면도와 84A형의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1A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21세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통 자이하고 비교해 본다면 평면도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71A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레스룸이 있고 파우더룸이 들어갔는데 전체적인 구조가 3베이 형식이기 때문에 잘 구성이 못 됐다고 보여져요. 84A 같은 경우도 137세대 분양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베이 형식, 4베이 형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붙박이 장은 유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84A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이 있기는 있지만은 구조 자체가 그렇게 혁신적인 평면이다 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다, 나쁘다. 최근에 나오는 그런 혁신적인 평면에 비한다면은 구조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청약 1순위 조건하고 그리고 우선 공급 비율 그리고 당첨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거주자이면은 이제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을 납부해 놓아야 돼요.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그리고 뭐 인천광역시는 250만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예치금을 예치해 놓아야지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공급 비율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비율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청약 당첨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첨자 기준은 가점제 75% 그리고 추첨제 25%이기 때문에 가점이 꼭 높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이 될 수 있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주택 처분 조건으로 해서 이 추첨제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매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에 걸리게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 전매가 가능합니다. 분양 일정을 간단히만 본다면 모집 공고가 10일 날 났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이 20일, 그리고 1순위 당해 지역이 21일, 그리고 1순위 기타 지역이 22일에 청약 신청을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일정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 및 청약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입을 보면은 타입별로 좀 분양가를 살펴보면 간단히만 보면 36 타입이 2억 1,900만 원, 그리고 59 타입이 4억 1,200, 그리고 71 타입이 이제 4억 6,900, 그리고 84 타입이 5억 3,800만 원입니다. 영통자이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분양가가 낮습니다. 퍼스트파크가.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퍼스트파크의 입지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그런 지하철 역사의 개발 이익들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곳이고 착공조차 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착공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완공이 된다면 가치가 상승할 곳에 입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초등학교의 접근성, 그리고 광교산이라던가 또는 광교 저수지의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들, 또한 1km 이내의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입지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매교역이라든가 화서역에 있는 그 아파트 분양 물량들, 좀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물량들을 기다리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경쟁이 치열할 거기 때문에 더샵 퍼스트파크 같은 경우에 선점해서 청약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당첨 확률이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점이 만약에 뭐 50점대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광교산 더샵 퍼스트파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현장에 꼭 가보신 다음에 이 아파트의 입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청약하시는데 좋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